안녕하십니까? 깡패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패스트트랙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합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패스트트랙의 다른 말로는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도 합니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합니다. 먼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무엇일까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뜻하는데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지방자치단체장,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재소장,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되는데요.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공수처 조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한 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합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정 정당을 응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의 수장 자리를 맡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예를 들어 경찰, 검찰이 개입하지 못하는 절대 권력을 갖는 수사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대 세력을 쳐내는 용도로 쓰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여당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당 및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공수처법이 바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겁니다.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되십니까?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법은 253석의 지역구와 47석의 비례의석으로 총 300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대폭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국민이 직접 뽑는 의석보다 비례로 선출되어 나오는 의석이 기존보다 28석이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비례대표 방식은 총선을 통해 지역 투표와 상관없이 전체 정당 투표를 많이 받은 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의 비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경우에 정당 총 투표 합계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투표 결과와 정당 투표 결과에 비례하여 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구 의석을 차지할지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기존보다 적은 의석수를 가져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한 의석은 소수 정당들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보수 정당 및 야당의 단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야당의 단합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향후 행동은 어떨지 감히 예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는 민생과 경제는 없고 오로지 선거뿐이라며 전국의 민생 현장을 찾아 범국민 서명운동 등 새로운 투쟁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사당 회동과 관련해 이런 말을 합니다. 끼리끼리 추악한 뒷거래를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건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는데요.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5월 2일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문재인 정부 규탄 콘서트를 비롯해 5월 4일에는 강화문 광장에서 3차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섰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결코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은 강경투쟁을 선언하면서 강화문 광장에 몽골 텐트 형식의 천막을 만들어 농성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4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을 높이 들자며 그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강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강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서울시에 강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는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사하고 승인 또는 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용 반려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전문입니다. 광장을 짓밟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대하며 강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대화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여야 사당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불법 천막을 칠 때입니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며 오랜 시간 우리는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고 진실을 요구하고
이 땅의 정의를 밝힐 촛불을 들고 시대 정신을 반영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국정농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주인된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던 광장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랜 시간 지켜왔던 광장입니다. 그래서 광장의 기억은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광장의 부끄러운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광화문을 불법 점거하고 촛불을 밝혔던 건 과연 누구입니까? 누구의 허락을 받고 광화문을 점거하였었나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시기에 작정하고 나선 듯합니다. 바로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현재 총 150만 명이 넘어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기록이며, 이보다 7일 늦게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현재 24만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원의 국민청원 유입률이 베트남에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조작설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민국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요? 뻔한 얘기를 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4월 30일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관련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파업창을 띄워 의혹을 해명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97%가 국내에서 이뤄졌고, 미국 0.82%, 일본 0.53%, 베트남 0.17%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베트남에서 유입된 국민청원 트래픽이 전체의 14%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서 분석을 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 청원 일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민청원에 응답할 수 있는 계정은 1인 총 4계정이라고 심재철 의원이 밝혔던 것처럼 숫자가 가지는 의미보다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답변해야 하는 20만 명을 모두 넘긴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해봐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자꾸 배제시키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하고 계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